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2026년 4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 한국 기업 한 곳이 1조 원을 쏟아부어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 역사적 순간, 버지니아 주지사가 직접 나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공장 진입로를 오늘부터 원 LS웨이, LS 1번가로 명명하겠습니다. 201m. 버지니아주 최고층 구조물이 될 VCV 타워가 세워집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샬럿까지 동부 해안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업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타워에서 만들어질 해저 케이블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 동부 해상풍력 단지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외치는 이 시점에 한국 기업이 1조 원을 들고 미국으로 달려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해저 케이블 쟁탈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영상, 챗GPT에게 물어본 그 답변, 넷플릭스에서 본 그 드라마, 이 모든 데이터가 지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닷속 깊은 곳 해저 케이블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위성? 겨우 1%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해저 케이블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은 오직 해저 광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 4월 22일 이란 강경파 매체가 충격적인 경고를 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케이블을 끊겠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0%가 지나가는 이 케이블이 끊기면 중동, 유럽,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 생명선이 마비됩니다. 예멘 후티 반군도 홍해 해저 케이블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전쟁,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란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기업이 2026년 한 해에만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70조 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대륙과 대륙을 연결할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에서 챗GPT를 쓰는데 그 연산을 한국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다? 해저 케이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7개 종목은 바로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입니다. 해저 케이블 포설선 한 척 만드는데 수천억 원, 200m 높이의 VCV 타워 짓는데 수천억 원, 기술 개발에 수십 년, 이미 진입 장벽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해저 케이블 관련주 완벽 정리 끝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저 케이블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해저 전력 케이블. 둘째, 해저 광통신 케이블. 해저 전력 케이블은 전기를 보냅니다.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거나 국가와 국가 사이 전력망을 연결합니다. 대표적인 게 HVDC 케이블입니다. HVDC, 고압 직류 송전. 왜 직류일까요? 교류는 장거리 송전하면 전력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직류는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100km 이상 장거리 송전에는 무조건 HVDC입니다. LS전선이 국내 최초로 HVDC 250kV 해저 케이블을 개발했습니다. 대한전선은 500kV, 525kV, HVDC 케이블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저 광통신 케이블, 이건 데이터를 보냅니다. 광섬유를 통해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데이터 전송 시간 약 0.135초입니다. 빛의 속도니까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이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해저 광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자기들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려고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수압. 바닷속 깊은 곳은 수압이 어마어마합니다. 케이블이 그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링 와이어라는 특수 강선으로 케이블을 보호합니다. 한국선제가 세계 2위 아모링 와이어 개발 기업입니다. 수압을 방지하고 외부 손상을 막는 보호층입니다. 둘째, 부식. 바닷물은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케이블 절연제, 방수제, 부식 방지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셋째, 시공. 해저 케이블을 바닷속에 깔려면 전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포설선,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정확한 위치에 깔고 매설합니다. 해저 지형 조사부터 시작해서 케이블 설치,
유지 보수까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이걸 턴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설계, 제조, 시공, 유지 보수, 일괄 수행. LS전선이 바로 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시장은 소수 과점입니다. 기술, 설비, 선박, 엔지니어링 전부 갖춰야 합니다. 신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지금이 골든타임일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대란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기업이 2026년 한 해 동안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1,070조 원입니다. 전부 AI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32기가와트에서 2030년 120기가와트로 3배 폭증합니다. 한국 연간 전력 수요 62기가와트의 2배입니다. 이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해상풍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려면 해저 광 케이블입니다. 빅테크들이 직접 해저 광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둘째, 해상풍력 폭발적 성장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게 해상풍력입니다. 육상풍력보다 바람이 세고 안정적입니다. 해상풍력 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려면 해저 전력 케이블이 필수입니다. 셋째, 미국 전력망 교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미국 전력망이 낡았습니다. 수십 년 된 전력망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노후 전력망 개선에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에도 약 508억 원 규모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합니다. 넷째, 구리 가격 슈퍼사이클입니다. 전선 제조 원가의 90%가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선 회사들은 원가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2026년 톤당 $10,000 돌파했습니다. 2022년 3월 최고가 1,674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10,000에서 12,000달러로 높였습니다. 왜 구리 가격이 오를까요? AI 산업 확장으로 전선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력망 확충, 전부 구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소수 과점 시장입니다. 신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케이블 포설선. 해저 케이블을 바다에 깔려면 전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 선박 한 척 만드는데 수천억 원입니다. 둘째, VCV 타워. 해저 케이블을 만들려면 200m 높이의 수직 압출 타워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술력. HVDC 케이블 기술은 몇 년 만에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축적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 장벽을 뚫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합니다. 영국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는 2023년 11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21조 7천억 원, 2029년 29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커집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입니다. 이게 바로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지금 골든타임인 5가지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개의 종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LS전선입니다. 해저 케이블 대장주입니다. 비상장 종목이고 주가는 약 10만 원대입니다. LS전선은 해저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모두 생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턴키 솔루션이 뭐냐? 해양 루트 조사부터 케이블 제작, 운반, 설치, 시험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일괄 수행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LS전선한테만 맡기면 끝입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전문 포설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시공까지 턴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포설선을 직접 운영하면 공기를 단축하고 시공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의 핵심 기술은 HVDC 해저 케이블입니다. 국내 최초로 HVDC 250kV MI 해저 케이블을 동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HVDC는 초장거리 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장거리 송전에 필수입니다. 저손실 전력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S전선은 XLP, MI, HVDC 해저 케이블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1조 6,469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북미 전력, 인프라, 노후화 교체 수요입니다. 미국 수출이 폭증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 LSCUS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지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8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서 미국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투자 규모 6억 8,100만 달러, 약 1조 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상원 의원, 체사피크 시장 전부 참석했습니다. 체사피크 시장이 공장 진입로를 원 LS웨이, LS 1번가로 명명했습니다. 체사피크시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 투자입니다. 공장 부지 39만 6,700제곱미터, 약 12만 평입니다. 연면적 7만 제곱미터, 약 2만 평 규모입니다. 핵심 설비는 201m 높이의 VCV 타워입니다. 버지니아주 내 최고층 구조물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샬럿 사이 동부 해안권에서 가장 높은 산업시설입니다. 여기에 전용 항만 시설까지 갖춥니다. HVDC,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원스톱 수행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입니다.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입니다. 330명 이상 고용 창출합니다. 연간 예상 매출은 6억에서 7억 달러, 약 7천억에서 8천억 원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약 4,800만 달러 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IRA 지원 9,900만 달러 포함해서 총 1억 4,700만 달러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전선업체 중 최대 규모 정부 지원입니다. LS전선 김기수 미주지역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유럽 수출용 18개월치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2024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한국 연간 전력 수요 62기가와트의 절반인 32기가와트에 달한다. 2030년에는 120기가와트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케이블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LS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글로벌 해저 사업, 공급망의 중심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와의 사업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주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만 펑미아오 해상풍력 사업 해저 케이블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공급 규모 약 1,300억 원입니다. 대만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조성하는 15기가와트 규모 2차 해상풍력 사업의 첫 프로젝트입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발주될 해저 케이블이 약 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테넷 오프쇼어와 약 1조 5천억 원 규모 HVDC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S전선은 광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을 모두 생산하는 복합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전력 인프라 확장 사이클과 완벽하게 맞물려서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해저 케이블 턴키 솔루션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설계, 제조, 시공, 유지보수 일괄 수행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1조 원 공장 착공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입니다.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하면 연간 7천억에서 8천억 원 매출 추가됩니다. 셋째, HVDC 국내 최초 개발 기업입니다. 기술력 검증 완료됐습니다. 넷째, 2024년 역대 최고 실적 달성했습니다. 매출 1조 6,469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입니다. 다섯째, 대만, 유럽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수주 장호가 탄탄합니다. LS전선, 해저 케이블 대장주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해저 케이블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구 KT 서브 마린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중형주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광통신 및 전력 케이블 건설에 특화된 인프라 기업입니다.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든다면 LS 마린 솔루션은 그 케이블을 바다에 깝니다. 해저 시공 선박과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해저 지형 조사, 케이블 매설, 해상 운송, 유지 보수 전부 수행합니다. 국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대형 건설사가 주로 발주합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이 프로젝트들을 수주합니다. 핵심 장비는 해저 시공 선박입니다. 케이블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정확한 위치에 케이블을 깔고 매설합니다. 이 선박 한 척이 수천억 원입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 5월 한국전력이 국가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서해안 해상 초고압 직류송 전 HVDC 기관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을 담당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원년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2026년 본격 착공됩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2026년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참여 예정입니다. 영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LS전선과의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 원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028년 1분기 양산 시작하면 미국 동부 해상풍력 단지에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그럼 누가 그 케이블을 바다에 깔까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대형 케이블 시공 선박 건조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 프로젝트 수주를 대비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LS전선의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LS 마린 솔루션의 대형 케이블 시공 선박 건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 증자도 진행했습니다. 2026년 4월 2,783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자금 용도는 시공 선박 확보와 해외 프로젝트 대비입니다. LS전선이 LS 마린 솔루션 지분 66.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LS전선이 가온전선 주식 매수 계획을 철회한 게 LS 마린 솔루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시공 역량이 강화되면 LS전선과의 턴키 솔루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설계부터 제조, 시공, 유지 보수까지 일괄 수행 가능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LS그룹한테만 맡기면 끝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해저 케이블 시공 국내 독점 기업입니다. 국내 해저 통신 케이블 건설 시장 독점 수행 중입니다. 둘째, 2026년 서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 착공 수혜입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 참여 예정입니다. 셋째, LS전선 미국 공장 시너지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풍력 단지 시공 수주 기대됩니다. 넷째, 해저 시공 선박 보유로 진입 장벽 극상입니다. 신규 경쟁자 진입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유상증자로 시공 선박 확보 및 해외 프로젝트 대비 완료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해저 케이블 시공 독점 기업입니다. 세 번째 종목 대한전선입니다. 주가 약 4만 원대 저가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전선 회사입니다. 1941년 설립, 2025년 기준 84년 역사를 보유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등 전력선, 소재,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해외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HVDC 케이블입니다. 500kV 및 525kV HVDC 케이블 국제 인증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설계, 제조, 포설 일괄 수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술 플랫폼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2026년 3월 영국의 약 3,800만 달러, 약 508억 원 규모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국입니다. 미국 뉴욕 도심의 낡은 전력망 교체 사업도 수주했습니다. 미국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교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전선이 뉴욕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AI 및 반도체 증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북미 전력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온 만큼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전선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입니다. 수년간 공급해왔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2026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 참여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전선업계에서 구리 가격 상승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합니다. 전선 제조사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은 호재입니다. 구리 가격이 2026년 톤당 8,6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톤당 9,000달러에 근접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대한전선을 포함한 전선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9.28% 상승했습니다. LS는 29.92%, 가온전선은 19.67% 올랐습니다. 주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치솟는 국제 구리 가격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구리 공급이 부족한 반면 전선 수요는 급증해 전선 종목의 주가 흐름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 확장에 발맞춰 데이터 센터 설립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 수요가 폭증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했습니다. 초고압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업계에는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전선은 이미 미국 뉴욕 도심의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사업을 땄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2,350억 달러, 약 316조 원에서 2030년 5,320억 달러, 약 716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대한전선은 이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가주입니다. 주가 약 4만 원대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84년 역사의 종합전선 회사입니다. 500kV, 525kV, HVDC, 케이블 국제 인증 보유입니다. 셋째, 미국, 영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확보입니다. 뉴욕 전력망 교체, 영국 508억 원 규모 전력망 공급입니다. 넷째,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 참여로 신규 수익원 확보입니다. 다섯째, 구리 가격 상승 직접 수혜입니다. 대한전선, 저가 초고압 케이블 강자입니다. 네 번째 종목, 한국선제입니다. 중소형주, 저가주입니다. 한국선제는 해저 케이블 보호 와이어 전문 기업입니다. 아모링 와이어입니다. 세계 2위 아모링 와이어 개발사입니다. 2위입니다. 아모링 와이어가 뭐냐?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특수 강선입니다. 깊은 바닷속 수압이나 다양한 형태의 외압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바닷속 깊은 곳에 깔립니다. 수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도 있습니다. 배의 어업 장비, 해저 지형 변화 등으로 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아모링 와이어입니다. 케이블 외부를 강선으로 감싸서 보호합니다. 수압을 방지하고 외형 손실을 예방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선제가 유일한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유일합니다. 독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위입니다. 한국선제의 아모링 와이어는 ALS전선, 대한전선 등 해저 케이블 제조사에 공급됩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이 커지면 아모링 와이어 수요도 커집니다. 밸류체인 상류입니다. 2026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선제는 2026년 의료장비 및 부품 수요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피팅 및 밸브 수요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선제의 민첩한 대응 능력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이 2023년 11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21조 7천억 원, 2029년 29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선제는 이 성장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해저 케이블 없이는 아모링 와이어가 필요 없고 아모링 와이어 없이는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선제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높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만들려면 한국선제에게서 아모링 와이어를 사야 합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선제의 고객사가 바로 해저 케이블 대장주들입니다.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가 중소형주입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아모링 와이어 세계 2위,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독점적 지위 보유입니다. 셋째, 해저 케이블 필수 부품 공급으로 시장 성장 직접 수혜입니다. 넷째, LS전선, 대한전선 등 대장주들에게 공급하는 안정적 수요처 확보입니다. 다섯째, 2026년 의료장비 수요 증가로 추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한국선제, 해저 케이블의 숨은 필수 파트너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가온전선입니다. 주가 약 22만 원대 중가입니다. 가온전선은 LS전선 자회사입니다. LS전선이 가온전선 지분 81.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S그룹 계열사입니다. 가온전선은 중저압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는 전선 제조기업입니다. 고객 중심의 영업활동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및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입니다. 가온전선은 중저압 배전 케이블,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LS전선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담당한다면 가온전선은 중저압 케이블을 담당합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가온전선의 핵심 전략은 해외 시장 확장입니다. 베트남 생산 거점을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와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고부가 제품 수요가 증가합니다.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속에 가온전선은 베트남 풍력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향후 고부가 시장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가온전선이 로봇 및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S전선 자회사 가온전선이 사업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케이블 중심에서 로봇 핵심 부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겁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구동 장치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온전선이 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자동화, 물류 자동화, 서비스 로봇 확산, 로봇 수요가 급증합니다. 가온전선은 케이블 사업에서 축적한 전기 전자 기술을 로봇 사업에 접목합니다.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구리 가격 상승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LS는 29.92%, 가온전선은 19.67% 주가가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 급등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가온전선은 중저압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구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케이블 가격도 오릅니다.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LS전선이 최근 가온전선 주식 장내 매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가온전선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LS전선은 700억 원 규모로 가온전선 주식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주당 예상 매입 단가는 4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전선 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대신 LS마린솔루션 유상증자 참여로 자금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S그룹 내 자금 배분 전략입니다. 가온전선은 LS그룹의 중저압 케이블 핵심 계열사입니다.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LS전선 자회사로 LS그룹 밸류체인 핵심입니다. 둘째, 중저압 케이블 주력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입니다. 셋째, 베트남 생산 거점 통한 해외 시장 확장 중입니다. 넷째, 로봇 및 액추에이터 신사업 진출로 성장 동력 다각화입니다. 다섯째, 구리 가격 상승 직접 수혜입니다. 가온전선, LS그룹 중저압 케이블 핵심 계열사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 KBI 메탈입니다. 주가 약 4,000원대 저가주입니다. KBI 메탈은 전선용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SCR 로드와 JCR 로드를 생산합니다. 전선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LS전선, 대한전선이 독점하던 전선용 동로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SCR 라인과 JCR 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생산 중입니다. 유일합니다. SCR 로드는 전 기동, 순도 99.9%를 원료로 생산합니다. 통신선, 에나멜선, 전기 전자기선, 자동차선 등에 사용됩니다. JCR 로드는 동 스크랩을 원료로 생산합니다. 순도 99.9%입니다. 전력선, 선박선에 주로 사용되는 자원재생 제품입니다. KBI 메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이 독점하던 전선동 로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SCR 라인과 JCR 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생산 중입니다. 경쟁사가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KBI 메탈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의 동로드를 공급합니다. 해저 케이블 제조사들의 숨은 파트너입니다.
밸류체인 최상류에 위치합니다. 구리 원재료를 가공해서 전선용 동로드를 만들어 전선 제조사에 공급합니다. 전선 제조사는 이 동로드로 케이블을 만듭니다. 케이블이 해저에 깔립니다. KBI 메탈 없이는 전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필수 파트너입니다. 실적이 폭발적입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액 147.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2.1% 폭증했습니다. 562%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직접 수혜입니다. 구리 가격이 2026년 톤당 $10,000 돌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12,000달러로 높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KBI 메탈 매출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선 수요가 폭증하면 동로드 수요도 폭증합니다. AI 산업 확장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이 늘어났습니다. 전 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계속됩니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도 증가합니다. 전부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을 만들려면 동로드가 필요합니다. KBI 메탈 수혜입니다.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연구소 BNEF는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020년 2,350억 달러에서 2030년 5,320억 달러, 2050년에는 6,360억 달러, 약 87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력망이 커지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이 필요하면 동로드가 필요합니다. KBI 메탈은 이 슈퍼사이클의 최상류 수혜주입니다. 2026년 7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GOWA에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소식에 KBI 메탈 주가가 14.46% 급등했습니다. LS는 11.13% 올랐습니다. 대원전선 7.23%, 가온전선 6.13% 주가가 뛰었습니다. 전선 관련주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KBI 메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체인 최상류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가주입니다. 주가 약 4,000원대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둘째, 전선용 소재, 국내 유일 SCR 플러스 JCR 동시 보유 기업입니다. 독점적 지위입니다. 셋째, 구리 가격 슈퍼사이클 직접 수혜입니다. 넷째,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의 밸류체인 최상류 수혜주입니다.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모든 전선사의 소재 공급합니다. 다섯째, 2025년 3분기 폭발적 실적 성장입니다. 매출 147.8% 증가, 영업이익 562.1% 증가입니다. KBI 메탈, 전선시장의 숨은 최강자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주가 약 2,000원대 저가주입니다. 대원전선은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HVDC 송전에 적합한 고압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해저 HVDC 송전망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확대로 케이블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압의 전선을 생산합니다. 변압기, 차 단기 등의 중전기기도 생산합니다.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종합 중전기 기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영흥화력 3, 4호기, 포스코, 한전북당진 신탕정, 고덕서안성, 을왕붕이, 전남도 임자권역 태양광 발전소 등 국내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 분야에서도 쿠웨이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핵심 전략은 HVDC 케이블입니다. HVDC 기술은 장거리 송전 및 해저 송전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해저 HVDC 송전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대원전선이 이 프로젝트에서 케이블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리 가격 상승도 호재입니다. 2026년 4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원전선은 전 거래일 대비 230원 10.48% 오른 2,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8.31% 올랐습니다. LS 5.91%, 가온전선 5.17%, 대한전선 4.72%, KBI 메탈 3.69% 등도 오름세입니다. 구리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원전선 등 전선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원자재로 활용하는 전선 관련 주가도 제대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 공급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AI 등 전력 소모가 큰 산업이 부상하고 주요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작업도 이어져 당분간 관련 종목의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구리 공급이 부족한 반면 전선 수요는 급증해 전선 종목의 주가 흐름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 확장에 발맞춰 데이터 센터 설립이 늘어난 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계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대원전선은 저가주입니다. 주가 2,000원대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실적은 최근 다소 부진했습니다. 2025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13.7% 감소, 영업이익은 14.3% 감소, 당 기순이익은 67.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후 반등이 기대됩니다. 서해안 HVDC 송전망 구축, 구리 가격 상승, 전선 수요 폭증 등 모멘텀이 많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가주입니다. 주가 약 2,000원대로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둘째, HVDC 송전 고압 케이블 개발 성공입니다. 셋째, 서해안 HVDC 송전망 구축 수혜 기대됩니다. 넷째,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지속 수주로 안정적 수주 기반 확보입니다. 다섯째, 구리 가격 상승 및 전선 수요 폭증으로 반등 모멘텀 확보입니다. 대원전선 저가 반등 기대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저 케이블 관련주 7개 종목 전부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LS전선, 해저 케이블 대장주, 턴키 솔루션, HVDC 국내 최초, 미국 1조 원 공장 착공, 2024년 역대 최고 실적. 두 번째, LS 마린 솔루션,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국내 독점, 2026년 서해안 해상풍력 핵심, 시공 선박 보유. 세 번째, 대한전선, 저가주 4만 원대, 84년 역사, HVDC 국제 인증, 미국 뉴욕 전력망 수주, 영국 508억 원 수주. 네 번째, 한국선제, 저가 중소형주, 아모링 와이어 세계 2위, 국내 유일, 해저 케이블 필수 부품, 독점적 지위. 다섯 번째, 가온전선, LS전선 자회사, 중저압 케이블 주력, 베트남 해외 확장,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 여섯 번째, KBI 메탈, 저가주 4,000원대, 전선용 소재 독점, 구리 가격 수혜, 2025년 3분기 매출 147% 증가, 영업이익 562% 복증. 일곱 번째, 대원전선, 저가주 2,000원대, HVDC 고압 케이블, 서해안 송전망 수혜, 반등 모멘텀. 이 7개의 종목이 해저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째, 밸류체인 분산 투자입니다. 소재, 제조, 시공으로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소재는 KBI 메탈, 한국선제, 제조는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시공은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가주 우선 전략입니다. 대한전선 4만 원대, 한국선제 중소형, KBI 메탈 4,000원대, 대원전선 2,000원대. 저가주부터 매수하십시오. 상승 여력이 큽니다. 셋째, 구리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십시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주가 오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 구리 가격을 매일 체크하십시오. 톤당 $10,000 돌파 후 $12,00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구간에서 전선주 매수하십시오. 넷째, 미국 IRA, 바바 정책 수혜주를 주목하십시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생산 제품 사용을 요구합니다. LS전선이 미국 공장을 짓는 이유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기업은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서 우대받습니다. LS전선, 대한전선 등 미국 수주 확보 기업을 주목하십시오. 다섯째, 2026년 서남해 해상풍력 착공 수혜주를 노리십시오. LS 마린 솔루션, 대한전선, 대원전선이 서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2026년이 원년입니다. 본격 착공 시점에서 주가 모멘텀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장기 성장 시장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2023년 11조 3천억 원에서 2026년 21조 7천억 원, 2029년 29조 5천억 원. 시장이 계속 커집니다. AI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 전력망 교체.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최소 5년 이상 지속됩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주는 중장기 성장주입니다.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으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소재주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완성품 기업들, 그러니까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전체 판도와 완성품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단순히 케이블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따낸 계약입니다.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직전에 수행했던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2차까지 연속으로 수주하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을 완전히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무려 10회 연속 수주라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역사에 없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10번 입찰에서 10번을 전부 가져온 겁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정면 경쟁에서 말이죠. 유럽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넘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점하던 시장 한복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자 유럽 언론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안방을 한국에 내줬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초대형 모멘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책 사업의 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서해 먼바다의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조원 규모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동시에 수주 폭탄이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뉴스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핵심 종목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LS전선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숨은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도 경제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봤고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AI부터 해상풍력까지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의 모든 길이 결국 해저 케이블로 통하는 이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국내 핵심 종목 5개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지금이 해저 케이블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먼저 이 시장의 실체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터넷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는 하늘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깔린 해저 케이블을 타고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태평양 바닥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온 겁니다. 해저 케이블은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바닷속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속도로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수백 대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기존의 공용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각자의 전용 해저 케이블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상 풍력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대만은 2035년까지 해상 풍력을 원전 20개 분량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미국도 2030년까지 원전 30가의 분량의 해상 풍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30년까지 약 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뜨거운 이유가 바로 국내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서해 먼바다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로 육지까지 끌어오는 국책 사업입니다.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해요. 해외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 사업까지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도 명확합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비 2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장의 속도입니다. 해상 풍력 설치는 이미 시작됐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 딱 6곳뿐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끝없이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한국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지정학적 흐름이 작동하고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국가 간 전력을 연결하는 에너지 동맥이에요. 만약 적대 세력이 이 케이블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빼가거나 물리적으로 훼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의 통신과 전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저 케이블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기업들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규정을 채택한 겁니다. 저가 공세로 아프리카, 동남아, 남태평양까지 바닷속 영토를 넓혀가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어요. 단번에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미국은 자국 생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유럽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너무 멀고 비쌉니다. 대만까지 케이블을 실어 나르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해요. 일본은 자국 시장 외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 보안 문제가 없고 기술력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시장과의 지리적 거리는 압도적으로 가까워요.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능력은 중국보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에너지부 보조금과 버지니아 주정부 지원을 합쳐 총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어요.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전선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미국이 직접 돈을 내면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수주 잔고도 그 결과를 증명합니다. 2026년 기준 LS전선의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수주 잔고란 이미 계약을 따냈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앞으로 몇 년치 일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증권계에서는 LS그룹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만든 기회를 한국이 완벽하게 낚아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유럽이 100년간 쌓은 독점 체제를 단 15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기술력입니다. 해저 케이블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고부가 가치인 분야가 있어요.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입니다. 왜 직류냐고요?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낼 때 교류 방식은 손실이 큽니다. 반면 직류는 한 방향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를 보내도 손실이 거의 없어요. 바다 건너 전기를 보내려면 반드시 직류 방식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직류 케이블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해요. 전압을 52만 5천 볼트까지 끌어올리는데 케이블이 타버리지 않게 하는 절연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딱 6곳뿐입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예요. 거기에 더해 강원도 동해시 공장에는 아파트 60층 높이에 달하는 초대형 수직 압출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타워가 필요할까요? 케이블을 바닥에 누인 상태로 뽑으면 중력 때문에 찌그러져요. 하지만 꼭대기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뽑아내면 완벽한 원형이 유지됩니다. 이 타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냉각 시간이 길어져 품질이 더욱 균일해져 봐요.
이 설비 덕분에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됐고 유럽 기업들이 뒤에서 기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케이블만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 제조, 선박으로 운반, 바다의 포설, 매설,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곳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돼요.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글로벌 전력 회사들이 이 원스톱 서비스에 열광하는 이유예요. 유럽 기업들도 턴키를 하긴 하지만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고 의사 결정이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실행력이 있어요. 대만 10연속 수주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무게가 상상을 초월해요.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배에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대만까지 가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야 겨우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국 동해에서 대만까지는 며칠이면 가요. 가격이 저렴한 건 당연하고 납기 준수도 훨씬 쉽습니다. 바로 옆집 수준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 2026년 현재 한국은 글로벌 해적 케이블 빅4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수주 잔고 10조 원이 쌓였고 미국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수혜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5종목은 모두 정상 거래 중이며 각각의 투자 논리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네트웍스입니다. 이 종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LS 네트웍스. 이름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이 속한 그룹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바로 LS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해적 케이블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LS전선이 바로 이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LS전선의 폭발적인 성장 과실을 주식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LS그룹 상장 계열사들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LS네트웍스는 그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이를 증명합니다. LS전선이 미국 공장 1조 원 투자를 발표했을 때 LS네트웍스는 수일 만에 두 자릿수 강세를 기록했어요. 말레이시아 수주, 대만 연속 수주 같은 빅뉴스가 나올 때마다 LS그룹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LS네트웍스는 그 흐름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LS전선의 수혜를 LS그룹 전체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떨까요? LS전선에는 지금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완공을 향해 공사 중이고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국책사업은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대만 2단계 해상풍력 사업에서 2035년까지 발주될 해적 케이블만 3조 원 규모입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아세안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슈 뉴스 하나하나가 LS그룹 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증권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KB증권은 2026년에도 LS전선의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LS그룹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실적 성장이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마다 그룹주 전체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LS네트웍스의 주가는 LS그룹의 해적 케이블 성장 스토리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대장주인 LS가 먼저 강하게 반응하면 뒤이어 LS네트웍스 같은 그룹 관련 상장주들로 자금이 흘러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선도주가 달리면 후발 관련주들이 뒤따르는 이 흐름은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공식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비상장 LS전선의 성장을 직접 조화로 받는 상장 그룹주예요. 둘째, 미국 공장 완공,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초대형 모멘텀 대기 중입니다. 셋째, 대만 3조 원 동남아 연속 수주로 LS전선 실적 급증 예상돼요. 넷째, LS그룹 2026년 영업이익 30% 이상 증가 전망입니다. 다섯째, 해적 케이블 성장 스토리, 아직 주게 충분히 미반영된 저평가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적 케이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해저 케이블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해저 케이블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LS전선이 왜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을 장악하게 됐는지, 미중 갈등이 만든 기회, 그리고 비상장 LS전선 수혜를 받는 LS네트웍스 종목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4개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해저 케이블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로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한 가닥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구리가 들어가요.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하면 구리 수요도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은 바로 이 구리 가공 분야에서 풍산과 함께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핵심 기업이에요. 이구산업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원자재를 가져다가 구리, 황동, 인청동 등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전선, 변압기, 전기차 부품, 반도체 리드 프레임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이구산업의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같이 올려서 마진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리 시장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유럽 중개 업체들이 미국으로 구리를 쏟아붓고 있고 미국 내 원자재 비축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이구산업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구리 가격 하나에 이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구리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소비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전력망 확충이 필수가 됐고 전선과 변압기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동반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양은 내연 기관차의 4배에 의해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수록 현대차 공급망에 배터리 단자와 리드 프레임 소재를 납품하는 이 구산업의 수혜도 함께 커집니다.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이 구산업의 소재 납품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월가에서는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구리 부족 사태를 경고하면서 구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 진입을 선언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닥터코퍼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구리가 경기의 방향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지표라는 의미예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구산업에 돈이 몰리고 구리 수요가 늘어도 이구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구리 수요 증가로 직결되고 그 끝에 이구산업이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해저 케이블 핵심 소재 구리 가공 국내 양대 기업이에요. 둘째, 구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 전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했습니다. 셋째,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시 하루 22% 급등 실적이 있어요. 넷째,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확대로 구리 수요 구조적 증가 중입니다. 다섯째, 골드만삭스 구리 슈퍼사이클 진입 선언으로 중장기 수혜 예상돼요.
세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해적 케이블 시스템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해적 케이블로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하나 있어요.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그리고 다시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 바로 변압기입니다.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총 11조 원이 투입되는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서 해적 케이블만큼 중요한 것이 변환 설비와 변압기예요. 호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서해 바닷속 케이블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 과정에서 전기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주는 변압기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이 고속도로라면 변압기는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나오는 톨게이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설비예요. 재룡전기는 바로 이 변압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폰스 변압기, 일반형 변압기, 배전반 특수 변압기 등을 생산하며 국내 전력 인프라에 꾸준히 납품해 온 전력기기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시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룡전기는 미국 발전소에 변압기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력망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30년에서 40년이 넘은 노후 전력망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해상풍력 확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변압기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변압기 납기가 수년씩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될 정도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변압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압기 업계 전반이 수혜를 받는 구조적 성장 국면이에요. 국내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내년 상반기 입찰을 준비하면서 변압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대형 변압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했고 이 흐름이 재룡전기 같은 중소형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형주가 먼저 달리면 중소형 관련주들이 뒤따르는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저평가입니다. 재룡전기는 변압기 테마가 뜨거워질 때마다 강하게 반응하면서도 평소에는 시장의 레이더 밖에 있는 종목이에요. 미국 납품 이력과 국내 전력 인프라 수혜 포지션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 공고가 현실화되는 순간 변압기 관련주 전체에 자금이 쏟아질 것이고 재룡전기는 그 흐름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 해적 케이블 필수 설비 공급해요. 둘째, 미국 발전소 납품 실적 보유한 글로벌 레퍼런스 기업입니다. 셋째, 미국 변압기 수요 폭발로 업계 전반 수혜 중이에요.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 공고 임박으로 국내 모멘텀 강력합니다. 다섯째, 대형주 대비 저평가 중소형주로 테마 부각 시 탄력 좋아요. 네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이야기하려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구조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정부가 11조를 투입해 추진하는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서 해적 케이블만큼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바로 전기를 보내기 전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받는 쪽에서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설비와 변압기입니다. 변환 설비 관련 예산만 무려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케이블을 까는 것만큼 그 전기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주는 장비도 초대형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일진전기는 이 시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인 HVDC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과 함께 단 4개사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어요. 전국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 수십 곳인데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개발 파트너로 딱 4개사만 선택했고 일진전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관련주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기술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핵심 설비인 새만금에서 서화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SPC, 즉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SPC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과 함께 일진전기가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책 사업의 실행 주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계획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 안으로 들어간 기업이에요.
HD 현대 일렉트릭과의 연결고리도 강력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분할된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며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일진전기는 바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같은 테이블에 앉은 파트너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달릴 때 같은 사업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일진전기는 시장에서 국책사업 참여의 실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HVDC, 변압기 국산화 4개사 선정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재료를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이 본격화되고 SPC가 실제로 출범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기업의 이름이 시장에서 훨씬 크게 부각될 겁니다. 지금은 재료가 있는데 시장이 아직 모르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점의 기회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HVDC,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 4개 사선정 확정입니다. 둘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SPC 참여 기업으로 실행 주체 지위 확보했어요. 셋째,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넷째, 변환 설비 예산 4조 8천억 원 규모로 초대형 시장이에요. 다섯째, 국책 사업 참여 실체가 주게 아직 미반영된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이 종목이 왜 해저 케이블 투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해저 케이블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히 구리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닷속 수압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는 보호층이 필요합니다. 이 보호층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아모린 과이어예요. 아모린 과이어는 해저 케이블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강철 선재입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수압을 견디고 선박이나 닻에 의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며 설치 과정에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장 강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해저 케이블이 아무리 좋아도 아모린 과이어가 없으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린 과이어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한 곳뿐입니다. 바로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는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선제 전문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해저 케이블용 아모린 과이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아모린 과이어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입 장벽입니다. 아모린 과이어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수압을 견뎌야 하고 부식에 강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성도 확보해야 해요. 케이블 포설 과정에서 굽혀지고 꺾이는 과정을 견디려면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져야 하거든요. 한국선제는 이 기술을 수십 년간 축적해왔고 현재 국내 유일의 아모린 과이어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해저 케이블 제조사들이 케이블을 만들려면 한국선제에서 아모린 과이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LS전선이 대만에서 10회 연속 수주를 따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연속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케이블을 감싸는 아모린 과이어는 한국선제에서 나갑니다. LS전선의 수주 잔고 10조 원이 쌓일 때마다 한국선제의 납품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내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2025년까지 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유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에 한국 선제의 아모린 과이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이 2030년까지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모든 케이블에 아모린 과이어가 들어가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수록 한국 선제의 수출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선제의 또 다른 강점은 다각화된 사업 구조예요. 아모린 과이어 외에도 자동차 부품용 스테인리스 강선, 건설용 아연도금 철선 등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해저 케이블 테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되면서도 기존 사업이 탄탄한 기반을 받쳐주는 구조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해저 케이블 필수 소재 아모린 과이어 국내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둘째, 한국전력 5천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유일 공급사예요. 셋째, LS전선 수주 잔고 10조 원 증가 시 직접 수혜받습니다.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화 시 국내 수요 폭발 예상돼요. 다섯째,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34조 원 성장으로 중장기 수혜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저 케이블 관련 핵심 종목 5개 전부 말씀드렸어요. LS 네트웍스, 이구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한국선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이 전부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1천만 원은 이번 주 안에 매수하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일주일 뒤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1천만 원은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국책 사업 일정을 주목하세요.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촉매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여요. SPC 설립이 확정되면 또 움직입니다. 실제 발주 공고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이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으세요.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 어느 하나가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LS 네트웍스가 그룹주 대장이 될 수도 있고 한국선제가 소재주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3개에서 4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제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그룹주 중 하나, 소재주 중 하나, 장비주 중 하나 이렇게 3개를 골라서 3등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LS 네트웍스, 한국선제, 재룡전기 이 3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섹터가 먼저 터지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주목하세요. 같은 호재가 터져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주가 탄력이 훨씬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한국선제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즉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에요.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LS전선 수주 뉴스를 추적하세요. LS전선이 새로운 해외 수주를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LS전선 공식 홈페이지나 공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수주 뉴스가 나오는 날 관련주를 매수하시면 단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요. 6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구리 가격을 모니터링하세요. 이구산업 같은 구리 관련주는 구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LME 구리 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고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날 이구산업을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구리 가격과 주가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요. 7번째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는 반드시 익절하세요. 예를 들어 플러스 30% 오르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수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에요. 플러스 50% 올랐는데 100%를 기다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라도 챙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국내 초대형 국책 사업까지 겹쳐 있어요. 지금이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해저 케이블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바닷속 케이블로 흐른다는 사실 알까요? 미중 갈등이 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인지 알까요? LS전선 수주 잔고 10조 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아모린 과이어가 뭔지 한국선제가 왜 독점 주의를 갖는지 알까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